안녕하세요. 10배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클린스파크의 비트코인 채굴 부문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채굴량부터 보시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비트코인 31개를 채굴한 것을 시작으로 42개, 45개, 56개, 56개, 60개, 73개, 147개, 189개, 193개, 216개, 218개, 226개 이렇게 꾸준히 성장했고요. 해시레이트도 190 페타해시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1900 페타해시까지 1년 만에 10배 상승했습니다. 현재 가동되는 채굴기가 12월 말일 기준으로 18,800대거든요. 공시된 자료를 종합하면 계약한 채굴기 총 합이 32,177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채굴기 13,377대가 더 설치되어야 하고요. 채굴 난이도도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을 때 잠시 하락했었지만 완만하게 계속 상승하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자흐스탄이나 코소보 같은 나라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막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동안 채굴 난이도가 치솟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월 평균 가격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작년에 21.8K에서 4월 60K까지 갔을 때가 주가가 제일 좋았죠. 그리고 이번에 11월에 다시 60K를 넘었을 때 클린스파크도 20불을 넘었었습니다.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가장 큰 지표라고 하면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비트코인 채굴량도 옆에 계산을 해뒀는데 이거는 보조적으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적 발표에 포함될 10, 11, 12월 채굴 매출을 계산해 보면 대략 36밀리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회계상에서 1 비트코인 가격을 얼마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TM 오퍼랭으로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 회사 매출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발행 주식 수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려고 역시 공시된 데이터만 모아봤는데요. 발행 주식수 부분 한번 보시면 경쟁 회사들보다 역시 발행 주식수가 월등히 적고 경영진도 이 부분을 이용해서 주가 희석을 멈추고 주당 순이익인 EPS 중심으로 성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회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채굴량 한번 보시면 클린스파크가 226개인데 마라톤이 484개, 라이엇이 425개, 비트팜이 363개로 표 맨 오른쪽에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정말 채굴량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채굴량당 시가총액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역시 클린스파크가 압도적으로 채굴량당 시가총액이 낮은 저평가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 채굴량당 시가총액을 계산해 봐도 클린스파크가 여전히 가장 저평가인 상태이고요. 위 표에 장부상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면 마라톤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클린스파크가 채굴 업력이 짧은 것과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 시상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 정도 되는구나 참조만 하시고요. 마지막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회사들의 총 자산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단 클린스파크는 317밀리언 정도입니다. 그냥 시총이 총 자산입니다. 아무런 수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317밀리언짜리 회사라는 거니까 시총이 자산과 같은 지금 투자하면 이론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라톤은 664밀리언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기보다 호스팅을 통해서 채굴기를 대행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클린스파크랑 시총은 10배 차이 나는데도 자산은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 모습입니다. 라이엇은 954밀리언 정도의 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총 자산의 2.5 정도는 곱해야 시총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클린스파크가 저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BTCS라는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BTCS에서 발표하는 비트코인 관련 데이터는 상당히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 회사에서도 지금 보시면 마라톤이 31.5배 멀티플로 거래가 되고 라이엇도 13.6배 멀티플로 거래가 된다고 계산을 했는데 클린스파크는 겨우 8.5배 수준의 멀티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봐도 클린스파크가
저평가라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계속 떨어지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클린스파크만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요새 스몰캡 성장주들에 대한 가파른 조정이 다시 한번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속 성장주인 줌이나 더큐사인, 텔라닥 등과 같은 회사들도 막대한 현금과 훨씬 좋아진 매출, 이렇게 펀디멘털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주가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금리 인상 시기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고밸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잘 나가는 빅테크에 비해서 클린스파크 같은 스몰캡 성장주, 그리고 클린스파크가 크게 영향을 받는 비트코인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클린스파크가 모멘텀을 많이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트레이딩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시다면 저는 시장 추세가 바뀔 때까지 존버가 맞다고 보고요. 저 또한 꽤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실현하지 않고 계속 존버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클린스파크를 들고 계신 분들은 클린스파크가 저평가라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상승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존버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함께 수익 볼 때까지 계속 소식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